안녕하세요. 최사영 변호사입니다. 코너 속의 코너 아마주원 익스프레스가 돌아왔습니다. 한 달 만이죠? 이제 또 2022년 하반기가 시작이 됐고요. 지금 촬영은 이제 발리에서 진행 중입니다. 당연히 발리 안 가봤고요. 그냥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이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유튜브 촬영도 있고 한번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해보자는 마음에서 요즘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뭐 비싸게 항공권 끊고서 동남아 갈 필요가 있나, 요즘 밖에만 나가면 발리고 푸켓이고 방콕이고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 제가 발리 리조트에서 지금 워케이션 왔다 치고 일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 발리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즐겁게 한번 임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발리가 별거 있나요? 제가 안 가봤지만은 그냥 대나무 쟁반 이런 거 사서 간식 올려놓고 먹으면 그게 리조트고 하니까 그렇게 애써 저도 나름 이제 압박이 많은 직업이지만 그렇게 즐겁게 이겨내려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오늘 이제 아마주원 익스프레스도 좀 상큼하고 짧고 간결하게 가보려고 합니다. 제가 나름 또 두 번째 촬영이라고 해서 나름 또 약간 여유가 생겼는데요. 이제 저만의 이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세계관을 구축한다 생각을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템포로 얘기할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어제는 잠을 잘 잤어요. 첫날은 되게 잠을 못 잃었거든요. 그래서 비주얼이 얼마나 향상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내용은 저번보다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주원 익스프레스가 요즘 에버랜드 진짜 가서 아마존 익스프레스 진짜 타고 싶은 날씨인데요. 오늘은 또 저번에 상속 시리즈를 제가 시작했고 하니까 유류분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. 그래서 유류분은 아무래도 상속 테마에서 가장 이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유류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랑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 했던 그거는 아무래도 빚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였다면은 유류분은 약간 반대죠. 이제 빚 말고 뭔가 물려받을 이제 재산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되는 거라 갖고 유류분은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신 주제다 보니까 제가 더 좀 쉽게 여러분에게 좀 부담 없이 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유류분이라는 것은 이제 상속인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상속분이 있으면은 그거의 일정 부분은 법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법정 상속분을 이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아무 분쟁이나 이렇게 시끄러운 거 없이 가져간다면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상속이라는 것이 이제 분쟁을 이제 기반으로 좀 생각하고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법정 상속분이 이 상속인들에게 제대로 다 가지 않았을 경우에 최소한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원래 정해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 존속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자기한테 원래 정해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그래도 법에서 너희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. 나머지한테 이제 몰빵으로 갔을 때도 그 정도는 최소한 찾아올 수 있다고 정한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. 그래서 유류분이 이제 어디까지인지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. 시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1년 전이라고 딱 칠게요. 그건 1년 전인데 그 전 1년의 더 전에 이제 상속인들 중에 한 명,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자식들 중에 한 명한테 한 몇 년 전에 증여했던 것들도 그것도 다 이제 나중에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는 끌어와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증여했던 재산들도 다 합쳐서 그거를 따져서 거기에서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얼마가 되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요.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상속인들 중에 한 명한테 생전에 증여를 했을 경우는 이제 1년 이전의 것도 다 끌어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증여나 그런 것들을 제3자, 예를 들어서 기부단체라든지 아니면 전혀 이제 피가 섞이지 않은 제3자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돌아가시고서 1년 이내의 것들만 원칙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증여가 어느 쪽으로 갔느냐, 우리 이제 자식들한테 같이 갔을 때는 더 예전 것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완전히 상관없는 남한테 갔을 경우에는 최후 1년만 한정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리고 유류분은 또 중요한 게 유류분이란 게 존재를 하지만 언제까지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유류분을 청구하는데도 유류분 반환을 이제 청구하는데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10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어떤 이제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서 가만히 있으면은 법에서 아니 너도 뭐 말을 할 때 했어야지 뭐 그걸 내가 한도 끝도 없이 봐줄 수는 없다 뭐 100년이 지나서 뭐 그걸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빨리빨리 이렇게 법적으로 불안한 거는 해결을 해주자 해서 야 네가 얘기 뭐 얼마 안 하고 갔으면 이제 그 뒤는 네가 뭐 없는 걸로 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가는 게 간단하게 소멸시효예요. 그래서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단기 1년, 장기 10년이라 부르는 이유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상속인들이 있을 텐데 상속인 중에 한 명한테 뭔가 몰아줘서 갔다.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게 가장 짧은 소멸시효고요.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어느 쪽에 이렇게 몰아서 갔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. 바로 알면 1년 내에 하면 되지만은 몰랐어도 돌아가시고서 10년 내에는 그게 청구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짧게는 1년, 길게는 10년이라 부르는 이유는 만약에 어떤 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빨리 해야 되고 몰랐어도 10년까지는 봐주겠다. 다만 알고도 1년 그리고 모르고도 10년을 지난 경우에는 그 뒤에는 이제 당신은 청구할 수 없는 거고 당신이 그동안 권리 청구를 안 했으면은 날아간 거다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2개로 나뉜다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보통은 사실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서 이제 뭐 장례를 치른다든가 아니면 뒤에 이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날로부터 1년이 지켜지는 경우가 더 많죠. 네, 그래서 유류분이 과연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요거는 굉장히 계산식이 복잡한데요. 이제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사실 유류분 계산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. 그래서 뭐 그게 재산이 이렇게 집 한 채 띡 이렇게 있으면 참 고마운 거지만은 요것도 있고 예전에 뭐 줬던 것도 끌어와서 뭐 제3자한테 줬던 것도 해서 뭘 뺐다가 넣었다가 이게 엄청 복잡한데 오늘이 7월 5일입니다. 너무 더워요. 여러분께 그것까지 말씀드리면은 오늘 날씨에 맞지 않게 그리고 제 코너 속 코너 아마주원 익스프레스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여러분 굉장히 열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지만은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까지 오늘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눈물을 머금고 여기서 유류분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뭐 중요했던 거는 유류분의 개념을 이제 다들 아실 거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그런 게 뭐 상속이나 증여나 유증이나 이런 게 어느 쪽으로 훅 넘어갔을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몰랐어도 10년 그 안에 청구가 들어가야 된다. 그리고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가 이제 아무런 행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걸지 않는다 해도 뭔가 그런 의사표시를 한다. 나 너한테 넘어간 거 안다. 이거 어쩔 셈이냐. 이런 식으로 뭔가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를 표출을 해주고 표시를 해주면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 해도 막 소송을 빨리 걸면 좋긴 한데 뭐 그러지 못한 사정이 된다 해도 어쨌든 자기가 그런 걸 알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내가 이런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로 하고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. 이건 사실 유류분뿐만 아니라 어떤 권리를 다툴 때 내가 권리를 행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단 뭐라도 보내고 뭐라도 말하고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. 법적으로는. 그래서 그런 건 약간 생활 속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의 아마주원 익스프레스 제가 또 너무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더워져서 이제 8월 달에 더 뜨거운 여름에 제가 또 더 시원한 내용으로 더 짧게 돌아오겠습니다. 이상 법무법인 주원의 최서영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